똑같이 우리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매수인은 이 토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서초동 100번지로서 이거는 대지고 면적이 330제곱미터다. 근데 옆에 있는 송파구 구청장도 나도 동물 좋아한다 해서 사자동, 호랑이동, 사슴 그 최종 지번 토지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전까지 우리가 이제 6가지의 토지 이동 사유 그리고 이제 축척 변경까지 했습니다. 축척 변경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만 잘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자, 8번째로 이제 등록사항 정정이 있습니다. 자, 등록사항 정정은 뭐냐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신규 등록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신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했더니요. 면적이 얼마가 나왔냐면요. 면적이 이제 실제입니다. 실제 면적이 380제곱미터가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요. 신규 등록을 한 다음에 먼저 실제 면적이 380이 나왔다고 해보죠. 그래서 면적이 380이 됐어요. 그리고 경계는요. 이웃 토지와의 이 사람이 지금 요렇게 됐어요. 요게 이제 신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계가 요렇게 돼 있었어요. 경계는 이렇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요. 이름이 홍길동입니다. 소유자는 홍길동이에요. 경계는 이렇게 됐고요. 자, 소유자는 홍길동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신규 등록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규 등록을 했는데요. 등록된 내용을요. 신규 등록 신청을 해서 이제 혹시나 이제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다시 한번 토지대장을 떼봤습니다. 지적도도 떼보고 해봤더니요. 등록되어 있는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요. 면적은 330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면적이 330으로. 또는 경계는요, 요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그러니까, 면적은 그대로인데, 경계가 요렇게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요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 경계가. 또는 소유자 이름이, 내 이름이 부모님이 지어주시는데, 홍길동이라는 좋은 이름이 홍기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이 뭔가 잘못되는 거죠. 실제와 어떻습니까? 등록이 틀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등록사항이 잘못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등록사항에 정정을 이제 신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정. 그래서 등록사항에 정정을 하기 위해서 다시 지적공모를 정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럴 때 등록사항의 정정은요.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먼저 발견했으면 신청에 의해서 정정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내용이 등록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적소관청은 또 직권으로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직권으로도. 자, 신청에 의해서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에 대한 등록사항의 정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소유자 표시죠. 소유자 표시에 대해서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요. 또 직권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표시에 대해서 직권으로 정정할 수도 있고 또 소유자 표시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내용을 등록사항 정정 그것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등록사항 정정이라는 것은 지적구매에 등록된 사항에 오류가 있다는 거죠. 오류가 있어서 이를 고쳐 바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에서 될 수도 있고 이제 직권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먼저 양가리 2번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정입니다. 자, 등록사항이 잘못된 걸 발견하였을 때 토지 소유자는 얼마든지 신청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반가리 2번 보시면 토지의 표시의 정정입니다. 자, 토지의 표시의 정정이니까 정정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잘못된 내용이 잘못됐다는 거 증명서류를 이제 첨부해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무엇이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가야 됩니다. 자, 이 첨부 서명과 관련돼서요. 자, 기억 보시면요.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요. 자, 경계나 이렇게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정정을 할 때는 자, 신규 등록을 신청을 했을 때 이런 게 있죠. 신규 등록을 하게 되면 지적 측량을 반드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을 해가지고요. 측량 수행자가 지적 측량을 한 다음에 그 측량 성과, 그 측량 결과를요. 먼저 지적소관청에 제출을 해서요. 검사를 받습니다. 자, 검사를 받고 검사를 통과를 하게 되면은 이제 측량 성과도가 발급이 돼요. 그 소유자에게 발급됩니다.
그러면 그 토지 소유자는요, 신규 등록을 할 때 내가 측량 성과도를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지적소관청이 검사 측량을 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가지고 있으니까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없는데. 자, 내가 발급받은 그 측량 성과도는 380으로 돼 있고 경계도 이렇게 돼 있는데 등록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럴 때는 자기가 발급받은 측량 성과도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정정을 신청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 잘못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정정을 신청하는 거죠. 따라서 기억 보시면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를 첨부해 가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측량 성과도를 가져갈 필요 없지만 등록상 정정의 경우에만 이제 측량 성과도를 가지고 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그 밖에 등록상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데 특히 경계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측량 성과도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자, 경계를 수정하는 경우입니다. 자, 경계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요. 면적만 잘못되어 있을 때는 면적만 정정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경계가 요렇게 생긴 경계였는데 요렇게 경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요, 이렇게 정정을 요구해요. 자, 경계를 이렇게 정정을 요구해버리면요, 지적도 도면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면적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면적이. 다시 이제 면적 측량을 해야 됩니다. 면적 측량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자, 면적 측량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는 갑이 소유자고 여기는 을이 소유자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면적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면적이 줄어들게 되니까 을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을의 어떻습니까? 승낙서도 들고 와야 된다는 거죠. 자, 을이 뭐 승낙을 안 해주면요, 결국 을을 상대로 이제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경계 확정에 대한 뭐 소송을 제기해서.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토지의 경계의 변경에서요, 정정으로 인하여, 그 다음 옆에 있죠, 인접 토지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요. 자, 이렇게 인접 토지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라든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판결서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청에 의한 경우, 신청에 토지의 표시에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때 첨부 서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계나 면적에 있어서는 측량 성과도 가져오고 인접 토지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도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요거 자,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반가로 3번에서는 이제 토지 소유자의 표시가 잘못된 거죠. 내가 홍길동인 홍기동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소유자는요, 등기부가 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의 표시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때는 먼저 등기부도 잘못되어 있으면 등기부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터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 표시는 등기부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요, 등기부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등기 관련 서류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관련 서류를 가지고 와가지고 첨부 서면으로 등기 관련 서류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첨부 서면이 중요한 거죠. 첨부 서면으로서 정정할 때 첨부 서면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첨부 서면으로서 때로는 측량 성과도를 가져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성과도, 그 다음에 이해관계는 승낙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유자 표시 정정할 때는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자, 등기래. 일반적으로 이제 등기가 돼 있다고 하면은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는 그 정정 사항이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사항 증명서, 등기 관서에서 제공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즉 등기 관련 서류에 따라서 정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러나 만약에 신규 등록을 해가지고 잘못돼 있습니다. 등기가 아직 되기 전이에요. 자, 등기가 아직 안 돼 있으면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등기부를 가져가지는 못하고 내 이름이 원래 본명이 홍길동이라는 걸 증명한 서류로서 가족관계 등록부, 이런 걸 가져갑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정확히 자기가 홍길동으로 나와 있으면요, 가족관계, 내 이름이 원래 홍길동이다 해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첨부 서면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만 미등기의 토지에 대해서는 가족관계 기록상에 관한 증명서, 보통 가족관계 등록부가 되겠죠. 가족관계 등록부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자, 첨부 서면 중요합니다. 신청인 경우에는 이제 첨부 서면으로서, 자, 토지의 표시냐 소유자 표시냐에 따라서 첨부 서면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양가로서 한번 보시면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직권으로 정정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토지의 표시와 관련돼서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와 관련돼서 좀 다릅니다. 신청에 의해서 정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잘못된 것은요. 모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다 신청에 의해서 정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자기가 등록한 내용에 대해서 직권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다시 또 정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적 공부를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자기 마음대로 정정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요. 정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등록상의 정정은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일정한 경우에만 직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에만. 그래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일정한 경우만 가능해요. 따라서요. 등록상 정정이 됨으로써요. 정정이 됨으로써 이 토지 소유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요. 불이익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만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유는요,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했다고 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정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상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제 직권으로 조사 측량에서도 정정할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토지 표시의 정정이에요. 토지의 표시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해서요. 다음에 해당하는 것들만 직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들 보죠. 자, 다음에 해당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요. 명백한 오류예요. 누가 보더라도 잘못되어 있는 명백한 오류입니다. 오기, 오타 이런 거죠. 토지의 표시는 오기, 오타, 명백한 오류 이런 것들만 직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직권으로. 자,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예요. 자, 그래서 기억 보시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이렇게 다르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는 제대로 됐는데 그 옮겨 적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는 거죠. 특히 니은번 잘 기억하세요.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예요. 자, 면적의 증감이 없으면은요, 토지 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토지 소유자에게 영향이 없는 이렇게 오기, 오타, 오류 이런 것들만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면적의 증감 없는 경계 위치 정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면적 측정에서 잠깐 설명했는데요. 여기가 과수원이고 여기가 유지가 이렇게 있는데 유지가 양입이 안 돼 있어요. 유지가 면적이 350제곱미터면 양입이 안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요. 원래 유지가요.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밑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쪽으로 정정을 합니다. 자,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정정해요. 자, 면적의 증감이 없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원래 면적의 증감이 없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없습니다. 미치는 게 없고 원래 있던 자리에 정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가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면적의 증감이 없는 위치 정정이에요. 면적이 증감이 생겨버리면 어떻습니까? 유지가 커지면 과수원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요. 이렇게 세금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직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면적이 증감이 없는. 그래서 면적이 증감이 수반돼 버리면 직권으로 못하는 거고 면적이 증감이 없는 경계 위치 정정만 직권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자, 디귿번은요. 한 번만 읽어보죠. 그러니까 특히 한 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요 왼쪽은요, 이쪽 지적도에 등록되고 오른쪽은 이쪽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한 필지가 되니까 여기가 맞아 떨어져야 되겠죠. 아구가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면적의 증감은 없이요, 그냥 면적의 차이는 없이 그냥 이게 아구가 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구를 맞춥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직권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과 측량한 실제 면적은 일치하지만은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우가 서로 접합하지 않아. 자, 서로 접합하지 않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은요, 직권으로 정정을 통해서 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을 보시면 작성, 재작성 당시에 잘못 정리. 자, 옮겨 적는 과정에서 좀 오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저 넘기시면은 지적진한 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자, 측량은 제대로 했습니다. 제대로 해가지고 옮겨 적으면 되는데 그 옮겨 적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이죠. 또 비유법 보시면 우리가 측량 적부 심사 시간 했던 거죠. 자,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지적 측량 성과를 토지 소유자에게 발급을 해줬는데 토지 소유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불복해가지고 지적진한 적부 심사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 있는 지방지적위원회를 중앙지적위원회에서요. 너희들 잘못했다. 토지 소유자 말이 맞네. 소유관차 너희들 잘못했다라고 해서요.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의결서 사본을 받으면은 그 의결에 따라서 측량 성과를 수정을 한다든지 또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등록사항을 이제 의결서에 따라서 정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명백히 잘못된 것이니까 정정을 한다는 것이고요. 시험 보시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잘못 입력, 그러니까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 오타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응 보시면 하필 등기 제한에 위반하여 등기 지정을 각하는 등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자, 하필할 수 없는 토지를요. 합병을 할 수가 없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한 필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합병을 할 수가 없어요. 합병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해서 지적공부에는 저당권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저당권이 없는 줄 알고 합병을 해줘 버렸습니다. 합병을 해줬는데 등기소에서 보니까 이건 저당권 등기에 대해서 합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합병할 수 없으니까 등기소에서 야, 이건 합병할 수 없는, 합필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해서 각하를 해버렸다는 거죠. 등기 촉탁이 들어왔더니 각하를 했습니다. 자, 각하를 하게 되면요. 지적소관청에서는 명백한 오류를 한 거죠. 합병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해서 합병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이런 것들도 이제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지음 보시면은 척관법에서 미터법으로 전환 시 면적 환산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전자계산기를 잘못 두들렸다는 거죠. 한 평은 3.3제곱미터니까 거기에 맞춰서 전자계산기를 두들렸어야 되는데 두드리는 과정에 오타가 있었던 거죠. 환산이 잘못된 거죠. 자, 이런 것은 다 명백한 오타, 오류, 오기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반가로 3번 보시면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도요. 자기가 소유자를 자기가 정리했는데 등기부에는 홍길동으로 되어 있는데 아차해가지고 보니까는 홍기동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등기를 보고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된 토지 같은 경우는 등기부를 보면서 토지 소유자에 대한 표시도 얼마든지 정정할 수가 있어요. 정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요. 미등기 토지는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정정을 해야 되는데 가족관계 등록부는 지적소관청이 함부로 열어볼 수 있는 장부가 아닙니다. 따라서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는 없고요. 등기된 토지에 대해서 등기부는 열어볼 수가 있으니까 등기부에 따라서 정정을 한다는 것이죠. 자, 양가로 4번 보시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가 있었을 경우에는요. 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해서 자, 동그라미 반가로 1번에 3번 보시면요. 토지 소유자에게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먼저 통지를 하는데 만약에 직권으로도 정정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굳이 통지하지 않고 직권으로도 정정할 수가 있는 거죠.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따로 통지할 필요 없고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또 반가로 2번 보시면 그런데 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요.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사항들이 그대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지에 지금 등록상은 잘못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그 토지대장, 지적공부에 등본 발급받는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따라서 그 대상 토지에 대해서 대장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할 때는 이 토지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이제 적어줘야 될 것이고 이 부분이 이게 등본 발급받는 사람이 쉽게 눈에 띄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이제 흑백의 반전 또는 붉은색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등록상 정정은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잘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인데요. 행정구역 명칭 변경. 자,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면 소재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촌리가 신공리로 바뀌게 되면 소재가 이제 변경이 되게 되는데, 자, 이 소재의 변경은요, 양촌리 주민들, 양촌리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자기가 살고 있는 토지의 소재가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적소관청, 법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적소관청도 알고 있고 토지 소유자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등기소도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할 필요 없이 다 직권으로 정리를 합니다. 원래 신청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정리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소재는 변경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면요, 토지의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당연히 변경된 걸로 봅니다. 당연히 변경된 걸로 보고요. 지적소관청에는 시간 날 때마다 직권으로 정리하면 되지. 우리가 굳이 신청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청하도록 하는 이유는 뭡니까?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빨리 이제 신청을 하라는 거죠. 빨리 지적공부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죠. 근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알기 때문에 따로 신청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직권으로 하면 됩니다.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9가지의 이제 토지 이동 정리 절차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119페이지 보시면요. 지적공배 정리 있는데요. 자,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 개별적인 지적공배 정리 절차를 봤는데, 자, 119페이지에서는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에 이제 공통적인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앞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 자, 그런 내용들을 약간 이제 보충하는 이제 자리가 됩니다. 자, 지적공배 정리해가지고요. 자, 지적정리는 밑에 소설에서 양가 2번 보시면 토지이동 정리와 이제 소유자 정리로 구별하는데, 먼저 토지이동 정리 보시면은요. 자, 양가로 3번 보시면요. 자, 토지이동 정리 절차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죠. 자,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서 이루어지고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신청은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인데, 때로는요,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대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를 대신하여 신청한다 그래서 대위 신청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이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가로 1번 보시면은, 자, 토지 소유자 등의 신청에 한 정리가 원칙인데, 1번 보시면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넘기시면은 동그라미 2에서요, 신청의 대위,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음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해가지고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제외된다. 자,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요,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되지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를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요, 자, 기억 보시면 해당 사업 시행자입니다. 자, 오른쪽에 공공사업이라면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공공사업을 했을 경우에 뭐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이렇게 했을 때요. 자, 토지 이동이 발생했다라는 것, 지목이 바뀐다는 뜻을 했을 경우에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 것이 맞지만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사업 시행자가 더 잘 알겠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요,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토지 소유자를 좀 편리하게 해주는 거죠. 좀 편리하게. 그래서 해당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공동주택의 관리인 또는 해당 사업 시행자 해가지고요. 공동주택 부지요. 자,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요, 아파트 단지의 부지가 어떤 그 토지 이동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 그 부지에 대한 소유자는요, 이 공동주택, 아파트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아파트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와서 신청하라. 너무 복잡한 거죠. 아파트 소유자들이 뭐 토지 이동을 아는 것도 아니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다 올 필요 없고요. 그 아파트 단지, 그 구분 소유자들의 대표, 이런 사람들을 관리인이라고 하는 거죠. 아파트 구분 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우리는 관리단이라고 하고, 여러분 집합건물 및 소유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거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등에 관한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아파트 구분 소유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관리인이 와서 단독으로 신청해도 되고요. 아니면 관리인도 이런 거 잘 모르겠죠.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사업 시행자가 되겠죠. 따라서 관리인이나 사업 시행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 보시면 이런 것들은 이제 편리를 위해서죠.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을 신청하지 않고 사업 시행자들도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청이 좀 편리를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 디귿은요, 만약에 국가가 소유하는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은 토지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어떻습니까? 직접 가서 신청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국가가 소유하는 것은 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자, 네 번째, 자, 채권자,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채무자가 신청해야 될 토지 이동을 채권자가 대신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좀 있으면 토지 소유권 넘어가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토지 이동 신청을 하지 않긴 않는데 이 물건을 소유권,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죠. 이 채권자. 이 채권자는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취득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을이 어떻습니까? 갑을 대신해서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갑을 대위하여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도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가 있다. 채무자를 대비해서.
자, 이런 사람들은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네 사람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은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필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것을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필지에 대해서 토지 이동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그 토지 소유자들에게 일일이 와가지고 토지 이동 신청을 하게 하면은요, 이 사람들이 정확한 내용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모를 수도 있는 거죠. 또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부 다 토지 이동 신청을 하게 되면은 지적소관청의 업무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는요, 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는. 자, 그래서 3번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 특례해가지고 여기서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지역입니다. 기억 보시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인데, 이 토지개발사업의 대표적인 예가요, 그 미음 밑에 보시면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대단지에 대한 어떤 주택건설 사업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사업 시행자가 직접 다 와서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 소유자들이 신청하게 되면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만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의 토지 이동에 대해서는요, 작년에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이렇게 자세히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등에서는 토지 소유자는 할 수 없고 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니은 보시면요,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는 것이고, 만약에 디귿해요, 디귿에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수는 없고 그 사업 시행자에게 신청을 하도록 요청만 할 수 있고요. 요청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을 보시면요, 이것도 하나 기억하세요. 토지의 이동은요, 우리가 앞에서 했죠. 공사가 준공되면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지목은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토지의 형질 변경 공사 등이 준공이 되면은 그때는 지목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사가 준공되면요, 그때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직 등록이 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요,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등록되기 전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축척 변경이 하나 있었죠. 축척 변경 같은 경우는 등록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봤고요. 또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도 등록되기 전에 공사가 준공이 되면은 바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체크하시면 돼요. 공사가 준공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토지 이동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면요, 파산이 돼서 이럴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택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가 신청하는 것이지, 토지 소유자는 절대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신청과 관련돼서 대위 신청사,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의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는 경우, 자, 체크하시고요. 자, 신청이 없으면 결국 지적소관청에서 이제 직권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밑에는 직권으로 지적소관청이 정리하는 절차, 우리가 이건 앞에서 했던 거죠. 그래서 정리할 때는 다 토지 이동 조사를 거쳐 가지고요. 그러나 조사를 하기 전에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 조사부 작성하고 그 내용을 정리한 조서 작성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하기 전에 반드시 토지 이동 정리 결서를 작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서에 따라서 정리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요, 수수료 관련돼서요. 자, 신청할 때 수수료를 냈어야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아서 직권으로 정리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강제로 징수합니다. 자, 징수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징수합니다. 징수하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앞에서 했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토지 이동 정리를 할 경우에는 밑에 있죠. 토지 이동 정리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따라서 정리를 한다. 소유자 정리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에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토지 이동 정리 절차에 대해서 보았고요. 특색 있는 내용을 좀 보았고요.
자, 밑에는 소유자 정리죠. 자, 소유자, 또 토지 소유자도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또 소유자의 변경이 있으면 소유자를 정리합니다. 자, 넘기시면은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유자 정리. 자, 소유자 정리의 기준 반가를 1번 보시면, 소유자는요, 등기된 토지는 등기 관련 소리에 따라서 정리를 한다는 거죠. 소유자는. 그래서 등기 관련 소리에 따라서 정리를 한다. 다만 반가로 2번에요. 자, 소유자를 등기 관련 소리에 따라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적공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등기부가 있습니다. 지적공부하고 등기부가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에서 소유자가 갑에게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갔더라 이거죠. 그러니까는 이걸 보고 어떻습니까? 원래 갑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을로 소유자를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근데 정리를 하려고 봤는데요. 정리를 하려고 지금 정리 끝난 건 아닙니다. 하려고 했더니요. 토지의 표시 부분을 우연히 봤더니 여기 토지는요. 전에서 과수원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토지 이동이 발생해서 이동 정리가 됐었는데 등기부는 여전히 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나만 잘하면 되지 해서 토지 소유자만 정리해버리면 소유자는 일치가 되지만 토지의 표시는 불일치한 상태가 계속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법에서 소유자 정리를 하지 말고요. 먼저 이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한다라는 것을 등기소에 등기관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통지를 통해서요. 예, 등기부가 과수원으로요. 등기가 완료가 되면 그래서 토지의 표시가 일치가 되면 비로소 먼저 통지를 하고 정리를 하고요. 비로소 어떻습니까? 소유자 정리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소유자 정리를 한다. 그래서 먼저 통지를 해서 등기부 고쳐서 토지의 표시를 일치시킨 다음에 비로소 소유자 정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야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불부합 통지 보시면은 지금 소유자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등기부에 적혀지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불일치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요, 소유자 정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먼저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먼저 통지를 한다. 통지를 통해서 일치를 시킨 다음에 소유자를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별해야 될 것이 정리를 한 다음에 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리하기 전에 먼저 통지를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가로 3번은요. 자, 지적소관청은 그 등기부를 열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부하고 일치하고 있는지 일치하지 않은지를 수시로요. 조사 확인해야 됩니다. 조사 확인하는 거고요. 이때 조사 확인해가지고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일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불일치된 점을 확인하게 되면은 을이라는 사람한테 썼습니까? 소유자 정리하도록 이제 신청할 수 있도록 소유자 정리를 이제 신청하도록 통지를 한다든지 물론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경우는 직권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또는 을에게 소유자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소유자 정리 신청을 하도록 이제 통지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통지를 할 수도 있고요. 직권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반가로 4번 보시면 수수료인데요. 지적소관청에서 소유자 정리를 하기 위해서 등기부를 수수료 열어봅니다. 이때 등기부를 열어볼 때는 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수수료는 무료로 해야 되겠죠. 그래야 수수료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는요, 양가로 3번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의 소유자 정리입니다. 신규 등록이라는 거죠. 자, 처음에 신규 등록을 최초에 등록을 합니다. 자, 최초에 이렇게 등록을 할 당시에는요, 어떻습니까? 등기부가 없다라는 거죠.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소유자를 등기 관련 소리에 따라서 정리할 수가 없고, 자, 이런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직접 조사해서 등록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줄에있죠. 그러니까 신규 등록 시간에 했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반가로 2번 보시면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발견했습니다. 자,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요. 총괄청이나 주관관서의 장에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제 국으로 등록을 할 텐데 다만 이때 국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등록을 이제 국으로 이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가 있다. 소유자로 등록된 사가 있었을 때는요. 국으로 등록할 수가 없고 이것을 먼저 말소한 다음에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으로 등록할 수가 없고 없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소유자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소유자 정리를 위해서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 그러니까 토지 이동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 정리는 이제 소유자 정리 결의서에 따라서 정리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러면은요, 소유자 정리, 또 토지 이동 정리가 모두 끝납니다. 자, 모두 끝났다고 해서 절차가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자, 정리가 됐으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등기부에도 등기할 사항에 대해서 토지에 토지 이동 정리가 있었을 때는 이제 등기 촉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가를 1번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체 없이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한다라는 겁니다. 등기 촉탁한다. 자, 넘기시면은요, 등기 촉탁사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등기를 촉탁하지 않는 경우 몇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등기를 촉탁하지 않는 경우. 자, 먼저 보죠.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복구인데요. 자, 지적공부의 복구는요, 등기부를 보면서 복구를 해요. 그러니까 복구 자료예요. 지적공부가 멸실됐을 때, 멸실 훼손됐을 때는 지적공부를 복구할 텐데, 이때 복구를 할 때요, 등기 관련 서류들이 그 복구 자료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 관련 서류를 보고 자기들이 복구하고 나서요, 등기부 고쳐라. 이렇게 등기 촉탁을 한다는 것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복구할 때도 등기 촉탁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에 따른 정리요. 자,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됐으면요, 양촌리에서 신공리로 바뀌었다는 것은 지적소관청도 알고 등기소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등기 촉탁을 할 필요 없습니다. 등기소에서는 알아서요, 자기들이 법 바뀐 것에 따라서 등기부를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요, 따로 등기 촉탁을 할 필요 없고요. 또 토지 소유자를 정리했어요. 자, 토지 소유자를 정리했다는 것은요, 뭡니까? 등기부 보고 소유자를 정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소유자 등기부 보고 정리하고 나서 등기부 고쳐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 특히 신규 등록이 자주 나오고요. 신규 등록, 복구,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소유자 정리는 등기 촉탁 사유가 아니다라는 거죠. 요거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요, 구별해야 될 것이요. 6번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 지역에 지번을 부여하는 거. 행정구역에 통합이 생겨서 지번이 바뀌게 되면은, 지번이 바뀌었으니까 등기 촉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구역 개편과요,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은 다른 거죠.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은 지번은 그대로 두고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소재. 이게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인 것이고, 행정구역 개편은 행정구역의 통폐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재뿐만 아니라 지번도 바뀌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폐지된 행정구역은 지번도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등기 촉탁을 하는 거고, 행정구역의 명칭만 변경됐을 때는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 등기 촉탁이 끝났으면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지적 정리 등을 이제 통지하는 절차가 있다는 거죠. 자, 통지와 관련돼서 자 보죠. 반가를 1번 보시면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복구, 말소, 등기, 촉탁 뭐 모든 사정에 대해서요, 지적소관청이 한 것에 대해서는 다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통지를 하는데 밑에 반가를 2번 보시면은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나 곳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일간신문이나 해당 시공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된다. 자, 그러면 통지 대상과 관련돼서요. 자, 지적소관청에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다 등기 촉탁을 해야,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도 넘기시면요,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하지 않는 경우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지적소관청이요, 신청에 의해서,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의 신청,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신청에 따라서 지적 정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신청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통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지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직권으로 정리를 했을 때요. 직권으로 정리했으면 토지 소유자가 모를 거 아니에요. 따라서 직권으로 정리했을 때 통지를 하는 것이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서 지적 정리를 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는다. 물론 이때 토지 소유자가 직접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대위 신청자나 사업 시행자가 신청을 했을 때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모를 수 있잖아요. 따라서 대위 신청자나 사업 시행자가 신청해서 지적 정리가 됐을 때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청을 했을 경우에, 신청에 따른 지적 정리의 경우에는 통지를 해주지 않는,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통지하지 않아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등기 완료 통지에 따라 소유자 정리입니다. 자, 등기 완료 통지. 자, 이것은 등기관서예요. 등기관서의 등기 완료 통지예요. 등기 완료 통지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를 정리했을 때요.
자, 등기관서에 있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로 소유권을 이제 넘깁니다.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자,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등기소에 등기관에게 등기를 신청해야 되겠죠. 자, 신청을 통해 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가 됐습니다. 자, 등기가 되면은요, 등기 신청을 해가지고 을이 집에 있으면은요, 등기소에 등기관이요, 등기소에서 을이라는 사람한테 당신 앞으로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라고 등기 완료 통지를 합니다. 자, 등기 완료 통지를 하면서요, 등기소에서는요, 등기소의 등기관에서는 지적소관청에도 통지를 해요. 자, 지적소관청에도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갑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을로 이제, 자, 을이 소유자가 됐기 때문에 빨리 너희를 또 토지 소유자를 을로 소유자 정리를 하도록 통지를 하는 거죠. 소유자 정리를 하도록 등기 완료 통지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통지에 따라서 지적소관청이 갑에게서 을에게로 어떻습니까? 소유자 정리를 했어요. 자, 등기 완료 통지에 따라서 소유자 정리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소유자 정리를 했다고 해서 다시 또 을한테 또 통지를 해줄 필요가 있느냐요. 소유자 정리에 따라서. 자, 을은 어떻습니까? 등기소로부터 자기가 소유자라는 걸 통지를 받아서 이미 알고 있죠. 자,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은 따로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사항까지 통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따라서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 완료 통지, 등기소로부터 등기 완료 통지에 따라서요. 이 사람은 자기가 소유권자 됐다는 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으니까 소유자 정리를 통해서 따로 통지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건 이거하고 비슷한 거죠. 토지 소유자가 신청했다는 건 토지 소유자가 알고 있으니까 따로 통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등기 완료 통지에 따라서 소유자 정리를 했을 때도 통지할 필요가 없다. 또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요. 자,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면 양촌지가 신공지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적소관청, 등기소, 양촌지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어떻습니까?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또 어떻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 사람한테 통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행정구역 명칭 변경. 소지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명칭 변경도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통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통지를 할 때 언제까지 통지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만약에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요. 자,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뭐부터 해야 됩니까? 등기 촉탁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등기 촉탁. 등기 촉탁을 하고 통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 촉탁을 먼저 하고요. 등기 촉탁을 통해서 등기부하고 지적공부가 일치가 되었다. 너희들이 촉탁한 대로 등기가 되었다라는 등기 완료 통지서가 다시 지적소관청에게 접수가 되면요. 자, 그러면은 등기부하고 지적공부가 일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 완료 통지서가 다시 지적소관청에 등기 촉탁에 따른 등기 완료 통지서가 지적소관청에 접수가 되면은 접수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하면 되고요. 그러나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요.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등기 촉탁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등록한 때로부터 바로 7일 이내에 통지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 촉탁에 따른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또 변경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1, 2월에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심화 강의는 했던 내용들은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자, 너무 빠르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요, 다시 들어보시면 다 기억이 날 것이고, 자, 그러면은 1, 2월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은 기억이 또 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제 4장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정리 절차를 이제 모두 마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적 측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